안녕하세요 여러분, 시티 스토리텔러 묘니조니의 세계도시 여행입니다. 오늘은 규슈의 오이타현으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규슈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규슈에 있는 7개 현 중 오이타현은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강원도의 절반 정도보다 조금 큰데요. 인구는 약 110만 명 정도입니다. 오이타현은 18개의 시정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 16개 시정촌에 온천이 있을 정도로 가히 온천의 도시라 불릴만 합니다. 시정촌은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단위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청 소재지는 동명도시인 오이타입니다. 오이타현은 규슈에 있는 활화산인 아소산 동쪽에 위치해 일본에서 온천하면 오이타현이 떠오를 정도로 베푸 온천, 유우인 온천 등이 유명한 곳입니다. 온천의 원천수와 용출량은 모두 일본에서 상위권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유우인 온천과 베푸 온천을 여행하고 오이타시와 분고 오노시를 거쳐 구마모토현으로 향하는 루트로 이동했습니다. 후쿠오카 공항에서 차를 렌트해 제일 먼저 향한 곳은 오이타현의 유후시입니다. 인구 3만 명 정도의 작은 도시 유후시는 온천으로 유명한 관광도시인데요. 정주 인구 3만 명 수준이지만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연간 400만 명에 이릅니다. 이 중 외국인은 25% 정도인 100만 명 정도인데 이 중 절반 정도를 한국인이 차지할 만큼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유후시 근처에 있는 베푸시도 온천으로 워낙 유명하다 보니 유후이는 빛을 보지 못했었는데요. 1970년대부터 독일의 유명 온천지 바덴바덴을 모델로 마을 만들기에 주력한 결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유명 관광지로 발돋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푸시와는 다르게 대형 리조트 대신 중소규모의 전통 온천 료칸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유후시에서는 유후인 온천이 제일 유명한데요. 유후시의 유후인 등 여러 온천 마을을 묶어 유후인 온천향이라는 이름으로 온천 마을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여행 일정으로 1박 정도로 짜면 유후인을 여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유후인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치고 저녁을 먹으러 간 유노타케안. 유후인의 산소무라타, 타마노유와 함께 3대 료칸으로 유명한 카메노이 뱃소 안에 위치한 곳입니다. 정원으로 꾸며진 고즈넉한 길을 따라가다 보면 나오는 곳인데요. 멋스럽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정성스러운 요리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미리 예약을 못해서 자리가 나는 대로 안내를 받았는데요.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려면 미리 예약을 하는 것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온천 산속 오두막이라는 의미의 유노타케아는 신선한 재료를 이용해 전통적인 일식과 가정식을 주 메뉴로 하는 곳입니다. 저희는 이날 코스 요리와 스키야키를 시켜봤습니다. 사케도 한 잔 곁들이고요. 맛있는 음식과 함께 조용하고 여유롭게 식사하기에 좋은 곳이었어요. 유후인 바이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곳도 꼭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유후인에서 히나타안이라는 곳에서 숙박을 했는데요. 햇빛이 잘 드는 곳을 뜻하는 이름답게 유후인 마을 양지 바른 곳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는 숙소였어요. 히나타안은 다 단독 건물로 지어져 있는데요. 다다미방 스타일로 최대 7명까지 묵을 수 있는 객실인 보탄룸에 묵었습니다. 따뜻한 나무와 자연적인 소재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이었는데요. 히나타안의 장점은 객실 내에 간이 주방과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이 있고 무엇보다 광천수가 나오는 노천탕이 객실마다 있어서 가족들과 프라이빗하게 온천을 즐기며 여행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었어요. 그리고 객실마다 객실 앞에 주차 공간이 각각 있어서 렌터카를 주차하기에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히나타 안에서 길링코 호수까지는 걸어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요. 이렇듯 거리가 매우 가깝다 보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마을길을 따라 호수를 산책하고 브런치를 먹기에도 너무 좋은 위치였습니다. 물이 맑고 풍경이 아름다운 길링코 호수. 규모는 작고 아담하지만 자연적 상태가 잘 유지되어 있어서
유후인을 여행한다면 꼭 들르는 곳입니다. 호수 한쪽에 온천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이른 아침엔 온천수와 차가운 지하수에 수온차로 자욱한 물안개가 피어오르는데요. 그 풍경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황금 비늘을 가진 호수라는 뜻답게 일출과 일몰에 호수 표면이 황금빛으로 빛나는 모습을 만나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갔을 땐 아쉽게도 흐린 날씨라 빛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네요. 호수가 맑아 물속이 훤히 보이고 호수에 사는 흑고니들도 볼 수 있었어요. 호수 주변으로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서 고요함을 느끼며 산책하기에도 좋습니다. 호수 옆에는 샤갈 미술관도 있었는데요. 유후인과 샤갈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유후인이 온천을 비롯해 다양한 갤러리들도 있어서 이곳에 샤갈 미술관이 생기지 않았을까 추측해봤습니다. 샤갈 미술관 옆에는 베이커리 카페 라루체도 있습니다. 모든 빵을 직접 구워 판매하는 이곳은 9시에 오픈해 오전 10시 30분까지는 브런치 메뉴를 판매하는데요. 라루체는 이탈리아어로 빛을 뜻하는데 길링코 호수 옆에 있는 카페답게 이름도 비슷하네요. 이른 오전부터 길링코 호수의 풍경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창가 호수 자리는 일찍부터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창가 자리와 테라스에서는 길링코 호수와 유후타케산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매장 중간 자리에 앉아서 브런치 메뉴를 다양하게 시켜봤습니다. 카페 내부는 나무와 자연 소재를 중심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서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브런치 메뉴는 정갈하고 양도 적당했습니다. 풍경이 좋은 곳에서 먹으니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유후인을 렌터카로 여행한다면 유후인에서 베프를 오갈 때 꼭 들러야 하는 곳이 사기리다이 전망대입니다. 유후인의 작은 골목을 벗어나 조금씩 경사가 있는 길을 오르다 보면 차창 밖으로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바로 유후타케 산입니다. 해발 1583m에 이르는 유후타케 산은 유후인을 감싸며 우뚝 서 있습니다. 유후인과 대조적인 광활한 풍경이 펼쳐져 탄성이 절로 나오는 길이었는데요. 전망대에 들러 멋진 풍경을 더 감상했습니다. 유후인 마을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뒤쪽으로는 유후타케 산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망대 이름인 사기리다이 중 사기리는 일본어로 짙은 안개를 뜻하는 말인데요. 그 이름에 걸맞게 이른 아침에 방문하면 안개와 구름 낀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일출 명소로도 유명하고 사계절 내내 다양한 풍경을 선사하는 곳입니다. 날씨가 조금 흐렸지만 황금색으로 물든 가을의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유후인 분지에 있는 아기자기한 마을과 자연이 만든 알록달록한 색이 어우러져 잊지 못할 장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드디어 유후인에서 베푸에 도착했습니다. 시내 곳곳에 온천이 많고 용출량도 일본 1위를 자랑하는 오이타현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온천 도시인데요. 하루에 분출되는 온천량이 13만 톤이 넘는다고 하니 정말 엄청난 양입니다. 베푸에 도착하자마자 지코쿠 메구리라고 불리는 일명 베푸 지옥 순회를 시작했습니다. 베푸에는 총 7개의 지옥 온천이 있는데요. 펄펄 끓는 물과 가스가 세차게 부글거리며 땅 위로 솟아오르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런 풍경을 보고 이곳의 존재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옥이라고 불리나 봅니다. 이 지역을 둘러보기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투어버스인 지코쿠 메구리 탑승 패스를 구입하는 것인데요. 버스는 약 2시간에서 2시간 30분 동안 지옥 온천 7곳을 경유합니다. 지옥 온천 중에 5곳은 가나와 지구, 2곳은 시바세키 지구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7곳의 지옥 온천 전체 입장권은 2,000엔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각 온천마다 개별 구매하면 400엔의 입장료를 내고 입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가장 큰 지옥 온천인 우미 지코쿠와 가장 오래된 지옥 온천인 치오니케 지코쿠 이렇게 2곳을 방문했습니다. 우미 지코쿠 바다지옥 온천은 암청색 온천수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7개 지옥 중에 가장 큰 지옥 온천으로 깊이만 200m를 자랑하는데요. 푸른 코발트색을 띠어 정말이지 푸른 바다를 연상케 합니다.
우미치코쿠는 약 1200년 전 화산 폭발로 생겨났다고 해요. 온천의 물은 약 98도에 달할 정도로 뜨겁다고 합니다. 우미지코쿠 주변에는 온천의 열을 활용해 운영하는 온실도 둘러볼 수 있는데요. 이름이 지옥분기 이용 온실입니다. 이름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온실 가운데에 조성된 연못에는 연꽃도 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얼마나 따뜻한지 바나나와 레몬도 자라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기념품 샵과 먹거리를 판매하는 곳도 있는데요. 저희는 우미지코쿠 특산품 중에서도 온천수의 열을 사용해 익힌 삶은 달걀인 온센 다마고와 푸딩을 먹어봤습니다. 지옥에서 찐다 라는 의미를 가진 지코쿠 무시는 온천 증기를 사용해 조리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건강에도 좋으면서 동시에 맛을 배가시키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항이 조리법과 비슷한 것 같아요. 알고 보니 뉴질랜드의 온천 도시 로토루아와 베푸는 자매 결혼 도시라고 하네요. 또 다른 한편에는 발을 담글 수 있는 조격 온천도 마련되어 있어서 신발을 크록스로 갈아 신고 조격 타임도 가졌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지옥 온천인 피에우수 시노이케 지코쿠의 끓는 진흙은 핏빛을 띠어 이름 그대로 피의 호수 같은 느낌을 자아냅니다. 진흙에는 철과 마그네슘과 같은 광물질이 들어있어 이런 독특한 색을 낸다고 하는데요. 이곳에도 바다지옥처럼 조격탕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조격타임을 가지며 쉬었습니다. 베푸에서는 뉴츠르타 호텔에서 묵었는데요. 베푸는 소규모 숙박시설이 많았던 유후인과 다르게 대규모 객실을 보유한 리조트와 호텔이 대부분입니다. 뉴츠르타 호텔은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객실에서는 바다 풍경을 볼 수 있고 대욕장도 있어 객실 욕실보다 대욕장을 이용해 온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직원분이 이불을 깔아주셔서 편하고 포근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어요. 숙소와 조식, 석식이 포함된 옵션이었는데요. 조식과 석식은 뷔페식으로 종류가 많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 객실에 비치된 유카타를 입고 나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차 공간도 여유 있어서 주차도 쉽게 할 수 있었어요. 호텔이 중심 상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근처에 유메타운이라는 대형마트도 가까워 쇼핑하기에 편했습니다. 또 베푸타워도 근처에 있어 오가는 길에 볼 수 있었습니다. 베푸 여행을 마치고 아소산으로 이동하는 중에 만난 하라지리 폭포. 하라지리 폭포는 구마모토현과 맞닿아 있는 오이타현 분고오노시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폭포 근처에 기념품 샵과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라지리 폭포는 일본 폭포 백선에 들고 동양의 나이아가라라고 불린다고 해요. 매년 봄이 되면 튤립 축제가 열리기도 합니다. 여느 폭포와 다르게 산이 아닌 평야에 전혀 폭포가 있을 것 같지 않은 위치에 있다 보니 걷다 보면 돌연 등장하게 되는데요. 폭이 120m, 높이 20m에 이르는 폭포로 상공에서 보면 호수 풍경이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산에 있는 폭포와 다르게 평야에 위치해 있어 등산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산책로를 이용해 폭포 아래로 내려가 더 가까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옆에 있는 현수교, 다키미바시를 건너 폭포를 한 바퀴 돌아볼 수도 있는데요. 아찔한 높이였지만 폭포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어 뷰포인트로 제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규슈 오이타현 여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구마모토현 여행으로 찾아올게요.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여행이 행복하고 안전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